당신은 항상 회사만 중요했잖아. 난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제 아내 유진의 마지막 변명이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진 그 순간 제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꽂히는 듯 했죠.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을 보며 유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리는 게 좋겠네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석이라고 합니다. 42살의 중견 건설회사 CEO죠. 대학 시절 만난 유진과 결혼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한때 유명 앵커였지만 결혼 후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가정도 챙겼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저희 딸 다은이까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업무에 쏟았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귀가하는 일상이 반복됐죠.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진과 다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정석 씨, 요즘 너무 답답해서 뭔가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려고 해요. 어느 저녁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죠. 뭐든 해봐. 내가 즐거우면 좋지. 사실 강남에 있는 프리미엄 골프 아카데미를 알아봤어요. 친구가 다니는데 정말 좋대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은 반짝임은 사라진 눈동자였어요. 어쩌면 제가 그 빛을 꺼트린 건지도 모릅니다. 등록비가 좀 비싸긴 한데 돈 걱정은 하지 마. 스트레스 푸는 거면 좋지. 얼마나 필요해? 유진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최근 우울해 보이던 아내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면 돈이 문제될 리 없었죠. 다음 날 유진은 골프웨어 쇼핑을 위해 나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열정을 보일 줄은 몰랐어요. 새로운 취미에 푹 빠진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오늘부터 골프를 배우신대. 엄마 응원해줘야지? 네. 엄마 파이팅? 은희도 엄마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어요. 처음에는 주말에만 레슨을 받던 유진이 점차 주중에도 시간을 내서 골프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스케줄이 유동적이다 보니 가능한 일이었죠.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저희 아파트에 놀러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들, 며느리가 요즘 많이 달라졌더구나. 어떻게요? 향수 냄새도 달라졌고 옷차림도 더 화려해졌어. 요즘 뭐 좋은 일 있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골프를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뭔가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때는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골프 레슨이 끝난 후에도 강사와의 피드백 시간이라며 1시간, 2시간씩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예 골프장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어요. 여보, 오늘도 늦네요. 응, 오늘은 레슨 후에 회원들끼리 뒤풀이가 있었어. 술 한잔 했어. 수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낯설게 느껴졌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살아온 아내였으니까요. 오히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게 아내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회사 일로 바쁜 동안 외로웠을 테니까요.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날 다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어요. 아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골프가 재밌냐고. 그래. 엄마가 뭐라고 하던? 다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골프보다 민준 코치님이랑 있는 시간이 더 재밌대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은이의 눈빛은 진지했죠. 민준 코치님이 누구예요? 엄마 골프 가르치는 사람인가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중학생인 다은이에게 어떤 의심도 심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엄마 골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다은아, 엄마가 요즘 취미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알지?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일이야. 다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아빠, 난 다 알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고 술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오늘도 골프 친구들과 모임이었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상황이었지만 다은이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응, 오늘은 레슨 후에 회원들끼리 뒤풀이가 있었어. 술 한잔 했어.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유진의 모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의 변화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정도가 달라졌고 새로운 향수를 쓰기 시작했으며 화장품 브랜드도 바꿨어요. 옷 스타일도 더 젊고 세련된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 아내의 휴대폰을 살펴볼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서로 신뢰하며 살아온 부부 사이에 그런 의심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은이의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회사에 도착해 친구이자 법무팀장인 경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호야,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될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할 얘기가 좀 있어. 이따 만나서 얘기하자. 퇴근 후 경호를 만났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아내가 골프를 시작한 후로 많이 달라졌어. 늦게 들어오고 외모에도 더 신경 쓰고. 그리고 딸아이가 어제 이상한 말을 했어. 어떤 말? 엄마가 골프보다 코치와 있는 시간이 더 재밌다고 했대. 경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만 하면 오히려 관계만 나빠질 수 있어. 직접 골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게 어때? 경호의 조언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회사에 늦게 출근한다고 연락하고 아내가 다니는 골프 아카데미를 찾아갔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강사진을 확인했고 그곳에서 민준 코치의 사진을 볼 수 있었어요. 35살 정도로 보이는 준수한 외모의 남자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아카데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프로님께 레슨 받기를 원하세요? 민준 코치님 추천받아서요. 아, 민준 코치님은 현재 예약이 많아 대기가 있으신데요. 일주일 후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모으기로 했어요. 먼저 아내의 소셜 미디어를 살펴봤습니다. 유진은 방송인이다 보니 소셜 미디어 활동이 활발했어요. 최근 게시물을 보니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사진에 해시태그와 함께 민준 코치의 계정이 태그되어 있었어요. 민준의 계정으로 들어가 보니 그 역시 최근 여러 골프 사진을 올렸더군요. 그중 한 게시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사모님 덕분에 저도 일상이 즐겁네요. 사진에는 골프채를 든 누군가의 뒷모습이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이 유진과 닮았습니다. 댓글에는 누구세요? 여자친구인가요? 라는 질문들이 달려 있었고 민주는 웃는 이모티콘으로만 답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민준 코치와의 레슨 날이 되었습니다. 골프는 처음이라 초보자용 장비를 대여했어요. 아카데미에 도착하니 안내 데스크에서 민준 코치를 소개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코치입니다. 처음 골프 치시나요? 네. 아내가 여기서 레슨 받는다고 해서 저도 한번 배워볼까 해서요. 민준의 표정이 살짝 굳는 듯 했지만 금방 자연스러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유진입니다.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란 듯 하면서도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아, 한유진 회원님이요. 네,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다. 레슨 내내 민준은 전문적이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레슨이 끝나갈 무렵 일부러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코치님, 아내가 골프 실력이 많이 늘었다던데 진짜인가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니다. 몸이 유연하셔서 잠재력이 있으세요. 그렇군요. 아내가 주로 언제 레슨 받나요? 저도 같은 시간대에 배우면 함께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한유진 회원님은 주로 평일 오후와 주말에 오십니다. 정확한 스케줄은 프론트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민준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그는 화면을 보고 당황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 짧게 화면에 떠 있던 메시지를 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 양육비 언제 보내줄 거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레슨이 끝난 후에도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민준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려 했어요. 골프 코치는 어떻게 되셨어요? 취미로 시작했다가 직업이 되셨나요? 민준은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긴장을 풀고 대답했습니다. 네, 대학 시절부터 골프를 좋아했어요. 프로 선수로는 부족해서 코치 쪽으로 진로를 정했죠. 가족분들도 골프 하시나요? 이 질문에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전 이혼했습니다. 아이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녀분들은 몇 살인가요? 초등학생이에요. 남매입니다. 대화를 통해 민준이 이혼한 상태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유진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하며 레슨을 마쳤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프론트에 가서 다음 레슨을 예약했습니다.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아내가 민준 코치님께 레슨 받는데 혹시 다음 스케줄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유진 회원님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전 10시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 시간대로 예약할게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목요일은 가능하지만 토요일은 이미 민준 코치님의 VIP 룸이 예약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VIP 룸이요? 네, 고액 회원들을 위한 프라이빗 레슨 공간입니다. 일반 회원들과 따로 수업하고 싶은 분들이 이용하세요. VIP 룸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골프장 내부를 둘러보며 VIP 룸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복도 끝에 프라이빗 레슨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VIP 룸이었군요. 민준과 대화를 나누던 중 우연히 다른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민준 씨 요즘 빚 때문에 힘들다며 개인 사채까지 썼다던데. 조용히 해. 누가 들을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준의 반응을 보니 뭔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방송 녹화 준비 중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오늘 일찍 들어왔네. 회사는 어땠어? 응,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 그건 그렇고 나도 골프를 시작해볼까 해서 아카데미에 다녀왔어. 유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정말? 어디 갔었어? 너 다니는데. 내가 항상 좋다고 해서 한번 가봤지. 누구한테 레슨 받았어? 민준이라는 코치. 내 코치 아니야? 유진은 화장품을 정리하며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 민준 코치. 그래, 가끔 레슨 받아. 어땠어? 괜찮더라. 레슨 잘해. 근데 너 주로 언제 가? 같이 갈 수도 있잖아. 내 스케줄이 들쑥날쑥해서 그때그때 달라. 갑자기 녹화 잡히기도 하고.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질문을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다음 날 친구 경호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호야,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뭔데? 골프 코치의 반응이 이상해. 그리고 아내가 VIP룸에서 특별 레슨을 받는데 경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전문 탐정이 있어. 한번 만나볼래? 경호의 소개로 전문 탐정 광수를 만났습니다. 50대의 묵직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 추측만 하면 관계만 악화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후 행동하셔야 해요. 어떻게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요? 사모님과 코치의 관계를 확인하고 만약 관계가 있다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적 흐름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광수는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사를 의뢰했어요. 한편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유진이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어요. 광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아카데미 주변을 감시하고 민준의 일상을 조사했어요. 또한 유진의 행적도 추적했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유진이 골프 레슨 간다고 나가자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어요. 골프장에 들어가는 유진을 확인한 후 주차장에서 광수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부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사모님이 레슨 받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용도 녹음할게요. 아카데미 직원으로 위장해서 들어갈 겁니다. 2시간 후 광수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정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모님과 민준 코치는 VIP룸에서 레슨을 했고 레슨 중간에 친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봐주세요. 광수는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유진이 민준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현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도 녹음했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가져왔어? 300만 원. 더 필요해? 고마워. 이번 달 이자 갚는 데 써야 해. 나중에 다 갚을게. 괜찮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줄게.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유진이 민준에게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륜 관계를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기를 사모님의 소지품에 숨기는 건 어떨까요? 광수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틀 후 유진이 집을 비운 사이 골프 가방 안쪽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어요. 토요일 아침 유진이 골프 레슨 갔다 올게라며 나갔고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다은이는 친구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어요.
혼자 집에 남아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 돌아오자 자연스럽게 골프 가방을 옮겨주면서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다은이가 잠든 후 화장실에 들어가 녹음 내용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레슨 소리였습니다. 민준의 지도 소리, 유진의 스윙 소리. 그러다 갑자기 대화가 달라졌어요. 오늘 어디서 만날까? 오피스텔에서 기다릴게. 6시에 와. 오늘은 뭐 입고 와줄까? 지난번에 사준 그거. 대화는 이어졌고 내용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어요. 아내가 민준과 불륜 관계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딸 다은이까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날 밤 유진의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평온하게 자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뒤엉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자 진정한 후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아내의 카드 내역을 확인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각자의 카드를 사용했지만 온라인 뱅킹으로 모든 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개월간의 내역을 살펴보니 이상한 결제가 많았어요. 고급 와인샵, 정육점에서의 고가 수입 6결제. 모두 아내가 골프를 시작한 이후에 생긴 지출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청담동 소재의 오피스텔 관리비가 정기적으로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이라고? 내가 전혀 모르는 물건이 있다니. 인터넷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검색해보니 고급 주거 지역이었어요. 의심이 들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오피스텔은 민준과 유진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입 시기는 유진이 골프를 시작한 지 한 달 후였어요.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있었다니. 도대체 얼마나 깊이 빠진 거야? 아내가 외도를 위한 아지트까지 마련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다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청담동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접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03호 찾아왔습니다. 경비원은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네, 민준 씨 호수 맞습니다. 지금 안에 계신가요? 아니요, 약속이 있어서요. 혹시 집주인분께서 자주 오시나요? 경비원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민준 씨는 매일 오시고 여자분은 주로 오후에 오셔서 저녁에 나가십니다. 사모님이신가요? 아, 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그날 오후 오피스텔을 지켜봤습니다. 3시쯤 유진이 택시에서 내려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1시간 후 민준도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장면을 녹화했어요. 그리고 저녁 8시쯤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모습도 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녹음, 사진, 영상, 카드 내역, 등기부등본.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탐정 광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더 조사할 게 있어요. 회사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사 재무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배경도 더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오후에 광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모님은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있었어요.
회사명의 카드로 민준 씨와의 데이트 비용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업무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식사비, 골프용품 구매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청구했더군요.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냉정하게 대응하려 했어요. 민준에 대한 정보는요? 민준 씨는 이전에도 여러 기혼 여성 회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사모님의 방송 커넥션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사모님의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민준을 위해 방송 출연과 광고 모델 계약을 주선하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유진은 단순히 감정적인 불륜을 넘어 제 회사 자금까지 유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준은 유진의 방송인 커리어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었어요. 민준의 빚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빚은 어떤 상황인가요?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고금리 사채로 이혼 과정에서 생긴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실패한 사업 투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민준이 사채까지 썼다고요? 그럼 유진이 그 빚을 갚아주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사모님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전달한 흔적이 있어요. 오피스텔 구입 자금도 대부분 사모님이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정보를 수집한 후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법적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골프 아카데미 측에 민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공식 제보하기로 했어요. 회원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아카데미의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진의 소속사에도 관련 사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방송인으로서 이미지가 중요한 유진에게 이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소송을 준비했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민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유진을 상대로 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행동에 옮기기 전 다은이를 생각했어요. 13살 다은이에게 이 모든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했습니다. 다은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먼저 상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했어요. 상담사는 진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되 다은이가 부모의 갈등에서 자신을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다은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마침내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골프 아카데미에 민준에 대한 공식 민원을 제기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자 아카데미 측은 즉각적인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이미 여러 민원이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묻혔던 사안이었다고 해요. 김 대표님, 제가 제출한 증거는 확실합니다. 이 코치가 회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처음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도 몇 번 의심스러운 제보가 있었습니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이번에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진의 소속사의 관련 자료를 전달했어요. 소속사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 유용 부분은 방송국 법무팀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정성님,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저희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소속사 대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소속사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단계, 유진과의 대면이었어요. 다은이를 친구 집에 보낸 후 유진이 귀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오자마자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 자료를 펼쳐놓았어요. 사진, 녹음 파일, 카드 내역, 등기부등본, 모든 것을요. 설명할 기회를 주겠어, 유진아.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는 듯 했으나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곧 체념한 듯 보였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해.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 말부터 나오다니.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그냥 지루했어. 삶이 너무 예측 가능했고, 당신은 항상 회사만 중요했잖아. 난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고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고소도 준비 중이야. 골프 아카데미와 너의 소속사에도 이미 연락했고 유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에게 방송인으로서의 명성은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제발 정석이 소속사에는 왜 내 커리어가 끝나버릴 거야.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을 끝냈어. 결과에 책임을 져야지. 그 사람은 나를 필요로 했어. 날 의지했다고. 난 그게 좋았어. 회사 돈까지 써가며 그 사람을 도왔잖아. 회사 카드로 데이트 비용을 처리하고 방송 출연까지 주선하려고 했고, 이건 단순한 외도를 넘어선 범죄야, 유진아.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낄 뿐이었어요. 다은이는 어떻게 생각했어? 이렇게 엄마가 변해가는 걸 보면서. 제발, 다은이 얘기는 하지 마. 난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어. 정말? 그러면서 골프 코치와 불륜을 저지른 거야? 다은이가 내 말을 우연히 들었다는 걸 알아? 유진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무슨 말이야? 다은이가 내가 골프보다 민준 코치님이랑 있는 시간이 더 재밌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그게 이 모든 조사의 시작이었어.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부주의한 말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유진은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골프 아카데미에서는 즉각적인 조사 후 민준에게 징계를 내렸어요.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그는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수많은 여성 회원들에게 접근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내부 고발도 이어졌어요. 유진의 소속사에서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방송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소속사는 빠르게 대응했어요. 두 차례의 회의 끝에 유진과의 전속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어요. 처음에는 소문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연예 매체들이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인기 방송인 한유진, 불륜 스캔들로 계약 해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기저기 올라왔어요. 유진의 광고들도 하나둘 해지되었습니다. 그녀가 모델로 활동하던 화장품 브랜드, 의류 브랜드 등이 빠르게 그녀와 거리를 두었어요. 불과 며칠 만에 유진의 방송인 경력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도 내부 감사가 진행되었어요. 유진이 얼마나 많은 회사 자금을 유용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상황을 설명해야 했던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여러분,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제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현재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며 모든 불법적인 자금 사용은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무거웠지만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시스템을 강화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법원에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기에 재판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법원은 저에게 양육권을 인정했고 유진에게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오피스텔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어요. 법원은 민준에게 3천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걱정됐던 것은 다은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지 고민했어요. 다은이가 친구 집에서 돌아온 후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은아,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다은이는 이미 뭔가를 눈치챈 듯 했어요.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앞으로 따로 살기로 했어.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단다. 다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랑 민준 코치 때문이죠? 놀라서 다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직관은 정확했어요. 어떻게 알았니? 전 바보 아니에요. 엄마가 골프 시작하고부터 다 달라졌잖아요. 전화 통화할 때도 목소리가 달라지고 항상 웃고 학교 앞에서 민준 코치랑 같이 있는 걸 본 적도 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은이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니.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다은아. 아빠가 너한테 더 신경 써야 했는데. 아빠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 거잖아요. 다은아, 엄마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어른들의 문제니까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야. 다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흐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둘이 살게 될 거야. 괜찮겠니? 네. 근데 엄마는 다시 못 봐요? 물론 볼 수 있어. 엄마는 언제나 너의 엄마니까. 지금은 좀 복잡한 상황이라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괜찮아지면 만날 수 있게 해줄게. 다은이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어요.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 상담사와 만남을 가졌어요. 다은이가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은이는 상황을 생각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서적 지원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정기적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다은이는 주 1회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부모 상담에 참여했어요.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유진의 방송 경력도 사실상 끝났어요. 불륜 스캔들은 연예계에서 치명적이었고 광고주들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방송인이었던 그녀의 이름은 미디어에서 점차 사라져갔어요. 민준 역시 골프업계에서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해고는 다른 아카데미에서도 그를 경계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결국 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유진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죠. 비즈니스는 오히려 더 탄탄해졌어요. 그리고 다은이와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주말에는 함께 취미 활동을 즐겼어요. 다은이는 점차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도 이 사건의 여파가 있었어요. 몇몇 이사들은 CEO의 가정사가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어요.
정 사장님, 이번 일로 회사의 평판이 훼손되었습니다. 주가도 하락했고요. 경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에 영향을 미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고 이미 업무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제가 계속 경영을 맡기로 결정했지만 6개월간의 성과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위기였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회사 시스템을 더욱 탄탄히 다지기로 했습니다. 다은이도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엄마의 스캔들이 소문이 나면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정성님, 다은이가 요즘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다은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놀리는 상황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집에서도 이야기해보고 필요하다면 전학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다은아, 학교에서 힘든 일 있니? 다은이는 처음에는 말하기 꺼려했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이 엄마 기사 보고 절 놀려요. 내 엄마 불륜녀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이런 상처를 받다니. 많이 힘들었겠구나. 혹시 전학 가고 싶니? 새로운 학교에서 시작하는 건 어떨까? 다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학 가고 싶어요. 이 학교에선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 학교, 새 아파트, 모든 것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내부 감사 시스템 강화가 효과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제 경영 능력을 다시 인정받았어요. 다은이와 함께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분당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새 출발을 위해 환경을 완전히 바꾸고 싶었어요. 분당은 조용하고 학군도 좋았습니다. 다은이도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녀의 가족사를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상담도 계속 받았어요. 상담사는 다은이가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은이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한 아이예요. 물론 여전히 상처는 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다은이를 위해 주말에는 항상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자전거를 타러 가고 가끔은 다은이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도 했어요. 요리도 배워서 직접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유튜브 요리 채널 덕분에 꽤 실력이 늘었어요.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건축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아파트 로비에서 초인종을 눌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저, 유진이에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만나는 상황이었어요. 잠시 망설인 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다은이는 학원에 있었기에 마주치지 않을 것이었어요. 로비에 내려가니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했던 옷차림과 메이크업은 사라지고 소박한 차림으로 초췌해 보였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로비 벤치에 앉아 대화하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야?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정석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한때는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유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린 그래도 부부였잖아. 15년이었어. 다은이도 있고 기회를 한 번만 줘. 그 말에 차가운 미소가 지어졌어요. 다시 시작?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유진아, 넌 우리 가족보다 골프 코치를 선택했어. 내가 번 돈으로 불륜 아지트를 마련했고 우리 딸의 미래까지 걸었어. 뭘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유진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발 내가 뭐든 할게. 내 모든 걸 포기할게. 그냥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녀의 절박함이 느껴졌지만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거야? 내 커리어가 망가져서? 민준이 널 버려서? 아니면 돈이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안정이잖아.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낄 뿐이었어요. 이제 그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다은이를 만나고 싶다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그것도 다은이가 원하면 말이야. 일어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유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제 삶에 그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유진의 방문을 곱씹었어요. 분명 그녀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유진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민준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고 방송일도 끊겼습니다. 오피스텔을 팔았지만 생활비로 금방 소진된 듯 했어요. 다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은이가 침대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다은이는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를 봤어요. 학원 앞에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 다은이를 만났다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 저한테 같이 살자고. 아빠를 설득해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다은이 앞에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다은아, 넌 어떻게 생각해? 다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지만 엄마가 우리한테 한 일이 싫어요. 전 아빠랑 살고 싶어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은아.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해 유진에게 법적 경고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다은이에게 접근하기 전에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강남 골프장 전 코치 사기 혐의로 체포 기사를 클릭해보니 민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또 다른 골프장에서 여성 회원들에게 접근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그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은이에게는 이 기사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1년 후 생활은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고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은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사춘기 특유의 반항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은이의 상담 선생님과 상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어요. 심리학자 수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37살의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의 여성이었어요. 다은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자신감도 생기고 감정 표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수진도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혹시 주말에 다은이와 제 아들 민수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민수도 또래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다은이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수진과도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한 만남이었지만, 점차 우리만의 시간도 갖게 되었어요. 수진은 제가 만난 여성들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고 무엇보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새로운 관계가 두려웠어요. 이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 같아서 수진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당신과 있으면 편안해요.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가장할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각자의 아이들도 배려하면서요. 가끔 수진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거나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어요. 민수는 다은이보다 1살 어렸지만 차분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금방 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엄마가 편지를 보냈어요. 학교로요. 놀라서 다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법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진이 또 다은이에게 접근했다니. 읽어봤니? 다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만나고 싶대요. 많이 반성했다고. 저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대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은아, 내 마음은 어때? 엄마를 만나고 싶어? 다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원하면 만날 수 있게 해줄게. 다은이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해 이 상황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그녀는 전문가로서 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주었어요. 아이가 원한다면 만남을 허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당신도 함께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아이의 감정적 안정을 위해서요. 그렇군요. 사실 유진이 다시 나타날까봐 걱정됩니다. 다은이에게 또 상처를 줄까 두려워요.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다은이가 스스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니까요. 수진의 조언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은이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한편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건축 분야로의 전환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이사회에서도 제 경영 방식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 사장님,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 성공적이었어요. 회사의 성과가 좋아지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다은이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 개인적인 삶도 조금씩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몇 주 후 다은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빠, 엄마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도 같이 있어 주세요. 아이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유진에게 연락했고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남을 주선했어요. 만남 전날 다은이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긴장되니? 네,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돼. 억지로 뭔가를 할 필요는 없어. 아빠가 계속 옆에 있을 거야. 다은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은 제법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만남의 날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늘었고 예전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은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어때? 새로운 친구들은 사귀었니? 네, 전학 간 학교가 더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공부는 잘 돼가니? 네, 수학이랑 과학이 재밌어요. 나중에 아빠처럼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유진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정말 멋진 꿈이구나. 대화는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진은 다은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다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너에게 큰 아픔을 안겨줬구나.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다은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참는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다은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마지막에 유진은 저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정석 씨, 당신에게도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다은이를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다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작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땠어, 다은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엄마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만남 이후 다은이는 가끔씩 유진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함께 있었지만 점차 둘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유진은 지방 케이블 방송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시절은 끝났지만 그래도 방송인으로서의 경력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민준과는 완전히 관계가 끝났고 그는 결국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수진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상처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편안해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주말 여행을 가기도 하고 가족처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던 중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석 씨,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살면 어떨까요? 아이들도 서로 잘 맞는 것 같고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아이들과 먼저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다은이는 이혼 후 많이 힘들었으니까요. 수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봐요. 다은이와 민수에게 이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다행히 두 아이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저 민수 오빠랑 잘 지내요. 같이 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민수도 밝게 대답했어요. 다은이랑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농구도 잘 가르쳐 주시고요. 아이들의 반응에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어요. 우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식구가 함께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다은이와 민수는 각자의 방을 갖게 되었고 거실은 충분히 넓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좋았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유진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은이의 안정을 위해 그녀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유진 씨, 제가 재혼을 준비 중이에요. 다은이도 이 결정에 동의했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축하해요. 다은이가 잘 지낸다면 그게 중요하니까요. 유진의 목소리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은이는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그건 변함없어요. 고마워요, 정석 씨.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진행했어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습니다. 다은이와 민수가 축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정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다은이에게 엄마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친구이자 조력자로 다가갔고 다은이도 그런 수진의 태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은아, 난 내 엄마를 대신할 생각은 없어. 그냥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싶을 뿐이야. 알아요. 수진 이모가 좋아요. 민수 오빠도 좋고요. 우리 네 식구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각자의 일과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어요. 주말에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어느 주말 다은이가 제안했어요. 아빠, 우리 골프 배워볼까요? 민수 오빠도 해보고 싶대요. 그 말에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골프가 제 삶을 무너뜨렸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좋은 생각이야. 모두 함께 배워보자. 그렇게 우리 네 식구는 함께 골프를 배우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차츰 실력이 늘어갔어요. 수지는 특히 스윙 감각이 좋았습니다. 정석 씨, 스윙이 꽤 좋은데요? 타고난 소질이 있나 봐요. 수진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시작을 즐기고 있는 거죠. 골프장의 푸른 잔디 위에서 우리 가족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은이와 민수는 서로 경쟁하듯 공을 치며 즐거워했고 수지는 아이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힘든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신뢰를 배신한 순간 사랑은 끝났지만 새로운 신뢰와 함께 다시 사랑도 찾을 수 있었어요. 유진과의 15년 결혼 생활에서 배운 것들이 있고 그 경험이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은이는 이제 유진과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유진도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있는 듯 했어요. 비록 서울의 화려한 방송인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지방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저는 CEO로서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내려 노력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어느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다은이가 물었어요. 아빠, 행복해요? 문득 그 질문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과 민수,
그리고 다은이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우리 가족이 있어서. 다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도 수줍게 웃었고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정직과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골프장의 푸른 잔디처럼 우리 가족의 미래도 밝고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는 과거의 아픔이 아닌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난 몇 년을 돌아봤습니다. 유진과의 이혼, 민준과의 갈등, 회사의 위기, 모든 고난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둡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빛이 찾아오곤 하니까요. 수진이 옆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은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를 이끌어준 모든 이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게 해준 수진에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이런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